안녕하십니까. 스포츠 팬 여러분,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라운드를 분석하는 김주석입니다. 중국 축구의 귀화 정책,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아마도 선수의 가치를 매기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 두꺼운 계약서 뭉치, 그리고 화려한 기대와는 정반대로 그라운드 위에 초라하게 남겨진 실망감, 언제나 반복되는 공식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차갑고 건조한 숫자들의 세계에서 잠시 벗어나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유니폼을 벗은 한 선수가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아주 인간적인 목소리를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이 목소리는 단순한 성적 부진이나 전술 실패를 논하는 차가운 분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장이 뛰는 하나의 비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바쳤던 순수한 사랑이 어떻게 처절한 외면과 서늘한 배신으로 돌아왔는지에 대한 한 남자의 고통스러운 증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낼 이 거대한 비극의 도화선은 바로 축구화를 벗은 알로이시오, 중국명 됭거푸가 브라질의 한 언론과 나눈 인터뷰에서 시작됩니다. 은퇴 후 그라운드를 떠난 그는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의 중국 기화는 절대로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한마디. 이것은 한때 그를 영웅으로 떠받들었던 중국 축구계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듯한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제가 중국을 떠나야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구단이 제 월급을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광저우는 아직도 제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용병 알로이시오라는 프레임을 완전히 깨부수고 이 사건의 본질을 전혀 다른 렌즈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기막힌 아이러니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가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차갑지만 가장 정직한 숫자입니다. 중국 슈퍼리그 시절의 알로이시오, 그는 과연 어떤 선수였습니까? 한마디로 괴물이었습니다. 기록을 보시죠. 405경기에 출전해서 100골 48도움, 상상이 가십니까? 특히 2015 시즌에는 무려 22골을 터뜨리며 리그 득점왕에 올랐던 그야말로 골 넣는 기계였습니다. 이러니 중국 축구협회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레드카펫을 깔고 온갖 노력을 다해 그의 귀화를 추진했던 겁니다. 그 파괴적인 득점력을 국가대표팀에서도 똑같이 재현해 줄 것이라 굳게 믿었던 것이죠. 한 국가의 월드컵을 향한 꿈을 그의 두 발에 걸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뛴 5경기에서 단 한 골. 여러분, 단 한 골입니다. 클럽에서의 그 폭발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 엄청난 격차를 단순히 컨디션 난조나 기량 저하 같은 뻔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이것은 훨씬 더 깊은 진실을, 중국 축구의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길이 남을 명검을 손에 넣고도 그 칼을 칼집에서 제대로 뽑았을 방법조차 몰랐던 겁니다. 선수의 발끝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전에 그 선수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어떤 전술적 그림 안에서 뛰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조차 없었던 시스템의 처참한 실패를 바로 이 극단적인 숫자들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비극의 본질과 그 안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과 마주하게 됩니다. 알로이시오가 그 붉은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뛰는 모든 순간, 그를 향한 대중의 시선은 과연 순수했을까요? 천만에요. 그와 다른 귀화 선수들의 등 뒤에는 언제나 거대한 그림자가, 아주 잔인하고 끈질긴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바로 돈 때문에 국적을 판 용병이라는 주홍글씨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진하면 역시 돈만 보고 온 선수라 애국심이 없다. 저 선수의 투지에는 진정성이 없다라는 비난이 융단 폭격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흘리는 땀방울의 가치는 그의 연봉 액수와 비교당하며 끊임없이 저울질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의심과 비난의 화살을 단 한 방에 부러뜨리는, 아니 그 화살의 방향을 180도 돌려버리는 충격적인 진실이 그의 입에서 터져나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여 다시 한번 똑똑히 강조하겠습니다. 광저우는 아직도 제 월급을, 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체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고 이 문장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온 세상이 돈만 쫓는 배부른 용병이라 손가락질했던 바로 그 선수가 사실은 돈을 떼인 배고픈 피해자였다는 이 기막힌 현실 말입니다. 이것이 희대의 코미디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자기 모순이, 이보다 더한 블랙 코미디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충격적인 고백은 단순히 한 선수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한때 막강한 자금력으로 아시아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며 중국 축구의 자존심이자 미래의 상징으로 군림했던 거대 구단 광저우, 그 화려했던 명성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경영적으로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선수의 국적까지 돈으로 사려 했지만 결국 그 최소한의 신뢰와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며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을 한 셈입니다. 진정으로 돈 때문에, 계약 때문에 비난받아야 할 대상이 과연 누구였는지 이제는 명명백백해지지 않았습니까? 세상 그렇다면 돈이 아니었다면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삼바와 축구의 나라 브라질에서 태어난 한 선수가 자신의 뿌리인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얻으려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돈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기는 한 겁니까? 그 해답은 그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다른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그의 목소리에 한 글자 한 글자에 모든 신경을 집중해 보시죠. 제가 국가대표팀에서 뛰기로 결심한 것은 전적으로 중국 축구에 대한 감사와 보답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카메라 앞에서 의뢰하는 영혼 없는 인터뷰 멘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남자의 진심이 담긴 눈물겨운 사랑 고백입니다. 자신의 선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황금기를 보낼 수 있게 해준 그 땅과 자신을 연호해주던 팬들에게 바치는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뜨거운 감사 편지였던 겁니다. 그는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는 것을 돈을 버는 비즈니스가 아닌 은혜를 갚는 신성한 행위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절절하고 뜨거운 진심은 과연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싸늘한 의심의 눈초리, 결국 돈 때문일 거야 라는 잔인한 비난의 화살, 그리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냉정한 평가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순수한 사랑을 그저 차가운 비즈니스 계약으로만 취급했습니다. 계약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니 그의 진심 따위는 볼 가치도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을 증명하는 마지막,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그 모든 차가운 대우와 무시를 온몸으로 겪고 중국을 떠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말합니다. 저는 지금도 중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돈만 쫓는 용병이 이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비즈니스가 끝났는데 심지어 자신에게 빚까지 진 나라의 국적을 굳이 고집스럽게 간직하고 있겠냐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이것이야말로 보답받지 못한 사랑의 가장 명백하고도 처절한 증거이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의 숭고한 희생이 남긴 가장 아픈 흉터인 것입니다. 자, 이 뜨거웠던 감정에 막이 내리고 나면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이 남았습니까? 이제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로이시오의 이 고백은 한때 거창했던 중국 축구 귀화 정책의 심장부에 그어진 아주 값비싼 경고장이자 그 시스템 전체를 향한 날카로운 고발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리가 외면했던 구조적인 실패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신뢰를 쌓는데 실패했습니다. 귀화 선수를 가슴 뛰는 인간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월드컵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차가운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마음을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최고의 경기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자신들의 상징과도 같았던 거대 구단조차 선수의 월급을 체불하는 가장 기본적인 계약의 무게마저 헌신짝처럼 내버렸습니다. 신뢰의 기반이 무너진 모래성 위에 어떻게 성공을 쌓아 올리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들은 헌신을 존중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뿌리인 국적까지 바꿔가며 뛴 선수의 희생에 고맙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대신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쉽게 등을 돌리고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결국 이것은 눈앞의 성적에만 급급했던 근시안적인 정책의 비극이며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온기마저 사라져버린 비정한 시스템에 민낯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침내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알로이시오는 실패한 용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을 가장 뜨겁게 사랑해준 이들조차 소중히 여길 줄 몰랐던 비정한 시스템이 낳은 처절한 희생자였던 것입니다.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했습니다. 그의 이 증언은 국가대표로서 남긴 5경기 1골이라는 초라한 성적표에 대한 구차한 변명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요, 이것은 자신을 향했던 그 모든 기대와 환호에 결국 차가운 배신으로 답했던 시스템의 야박함에 대한 통렬한 고발장입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그들이 한 인간의 순수한 사랑과 숭고한 희생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한 그토록 영원하는 월드컵을 향한 그들의 꿈은 앞으로도 아주 멀기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준석의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분석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를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깊이 있는 전문 분석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도 빠짐없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